지금부터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소화불량의 원인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잘 낫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아의 쌀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잘 내려가지가 않고 속이 그득하고 가스가 차고 모두 소화불량 증상인데요. 소화불량은 단순히 소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의 시작이고요. 모든 병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화가 잘 안 돼서 뱃속에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우리 몸은 냉장고가 아니라 따뜻한 온장고이기 때문에 뜨끈한 온도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물이 부패하면은 독소 가스가 생기게 되고 미처 소화되지 못한 부패한 찌꺼기가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서 장 점막을 공격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몸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독소들이 흡수가 되어서 피를 탁하게 하고 여기저기 염증을 일으키면서 각종 알레르기 질환, 피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심지어는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소화가 잘 되어야 피도 깨끗한 것인데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나는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데 위 내시경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또 위염이 약간 있다고 해서 위염약을 먹었는데 낫지는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인 없는 병은 없어요. 소화불량증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부터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소화불량의 원인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소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에 필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요. 음식물을 소화할 때는 소화 효소가 필요해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분해를 해야 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소화 효소를 분비하게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소화 효소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먼저 입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가 나오고요. 위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라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췌장과 소장에서는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까지 모두 나와서 소화를 돕게 됩니다. 이 외에도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나 또 채소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셀룰레아제 같은 여러 소화 효소들이 발빠르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비해서 70대에는 30분의 1로 감소하고요. 리파아제 역시 30세 이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해서 4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건데, 사실 꼭 나이 많은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20대, 30대라 하더라도 우리 몸속의 효소를 고갈시키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효소 분비도 떨어지고 소화력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을 잔뜩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효소 부족으로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자연식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효소는 가열하면은 파괴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딱딱한 곡류나 육류, 생선류는 우리가 익혀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섭취해서 효소 충전을 꾸준히 하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두 번째 이유는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위산 분비도 줄어들면서 나도 모르게 저산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속쓰림 때문에 위산 억제제 같은 역류성 식도염약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도 위산 부족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속이 쓰리면 이거 위산 과다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위산이 부족해도 속쓰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했는데 위산이 충분히 분비가 되지 않으면 위에 있는 음식물이 소화가 제때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위장의 그 아래 통로인 유문부가 열리지 않게 되는데요.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위장에 머문 음식물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부패가 진행이 되고 가스가 발생하면은 이로 인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 압력으로 인해서 위에 그 위쪽 부분인 식도 관략근이 열릴 수가 있는데, 이때 미세한 양의 산이 식도에 닿기만 해도
속쓰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장에서 위산 분비샘이 위축이 되면 펩시노겐 1이라는 물질도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저산증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펩시노겐 1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사가 좀 번거로울 수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증상으로 구분해 본다면 같은 속쓰림이라고 하더라도 위산 과다의 경우에는 공복에 속이 비었을 때 주로 속이 쓰리고 뭘 먹으면 속쓰림이 진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류를 먹어도 소화가 그냥 잘 돼요. 반면에 위산 부족일 때는 공복보다는 식사를 한 후에 속쓰림이 더 심해지고 뭘 먹는다고 해서 속쓰림이 나아지질 않고요. 또 단백질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나면 속이 굉장히 부대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산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룰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 해 놓으셨다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세 번째 이유는 효소나 위산의 문제가 아니라 위장 근육이 약해져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위무력증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분도 있죠. 그냥 때가 되니까 먹는 거지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한마디로 식욕 저하가 동반되게 되는데요. 식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위장의 의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장이 무력하기 때문에 식욕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고요. 또 위 근육에 탄력성이 없다 보니까 과식이나 폭식으로 위가 늘어났다가 회복이 안 되면서 늘어난 채로 축 처져 버리는 위하수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는 이 팔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려면 근력 운동을 하면 되는데 위장 근육은 불수의근이라서 내 의지대로 운동을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무력증이 있다면요. 위무력증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부터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면은 탄력을 잃은 위 근육을 더 느슨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음식 생각이 없어서 안 먹다가 한 끼 왕창 먹는 그런 식습관을 가장 피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복압을 활용해서 이 코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운동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누워서 다리 들고 자전거 타는 것처럼 움직여주는 하늘 자전거 타기 운동 있죠. 이 운동도 위무력증을 개선시켜서 소화불량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마지막으로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요. 폐나 심장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스스로 숨을 쉬고 뛰는 것처럼 위장도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위 내시경을 해도 별 이상이 없는데 스트레스만 받으면 음식이 안 내려가고 위장이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잘 체하거나 또 평소에 성격적으로 예민하고 긴장을 잘하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면은 내가 혹시 자율신경 실조증은 아닌지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율신경에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집중해서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고 반대로 휴식을 하고 이완을 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죠.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에서는 입안의 침도 바짝바짝 마르고 위장에서 소화액 분비가 되지 않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계속 시종일관 흥분된 상태에 있으면 제일 먼저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소화 효소나 또 소화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소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들 수 있지만 자율신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낫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드러난 곳은 위장이지만 균형이 깨진 곳은 신경이기 때문에 신경을 다스려야 하는데요. 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자가진단하는 방법이나 도움이 되는 음식, 도움되는 운동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정나래 자율신경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화불량은 노화의 시작이고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첫 번째, 소화 효소의 부족일 수가 있고 두 번째, 위산 부족, 세 번째, 위장 근육이 무력한 위무력증, 네 번째, 자율신경 실조증이 원인될 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해당 사항이 있는지 각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인에 맞게 관리 잘 하셔서 소화 잘 되고 속 편하고
또 가뿐한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